여기 미국 수질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한국 시스템은 단순 모방에 불과하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인물을 원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서울이라고요? 미국 물 전문가인 제게 그들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과 유럽 전역의 가장 선진화된 도시들의 수자원 시스템을 수년간 연구해왔거든요.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늘 믿고 있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을 때 저는 창문 밖으로 낯선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절대 누구에게도 인정하진 않겠지만 제 뱃 속은 긴장감으로 꽉 조여오고 있었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스미스예요. 38살이고 키는 188cm의 마른 체형이에요. 갈색 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잘라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처럼요.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요. 제 푸른 회색 눈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곤 해요. 그게 제가 좋은 수질 컨설턴트가 된 이유죠. 저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절대 감정이 사실보다 앞서지 않게 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는데 이건 저를 조금 놀라게 했어요. 뭔가 더, 글쎄요, 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짝이는 기술의 전시장 같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공항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진짜 시험은 그들이 물 관리 같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는 거였어요. 물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거야. 제가 짐을 찾으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지. 제 호텔 방에서는 옛것과 새것이 섞인 서울의 한 구역이 내려다 보였어요. 어떤 건물들은 전통적인 곡선 지붕이 있는 고풍스러운 모습이었고 다른 것들은 뉴욕이나 시카고에 있을 법한 유리 마천루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을 풀고 옷장에 옷을 정리한 다음 책상 위에 제 테스트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휴대용 수질 테스터를 가져왔거든요. 저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현지 보고서를 절대 믿지 않아요. 호텔방 수도꼭지를 열고 작은 유리병에 물을 채웠어요. 그냥 보기에도 의심스러웠죠. 미국에서는 호텔 수돗물을 절대 그냥 마시지 않거든요. 테스트 용액을 넣고 색이 변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결과는 놀랍게도 좋았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한 호텔에서의 한 번의 테스트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잠시 쉰 후에 저는 호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밖으로 나섰을 때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거리는 여러 목적지로 서두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자동차와 버스는 신호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정돈되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겉모습은 속일 수 있지 걸으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작은 공원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놀이기구에서 놀고 있었고 부모님들은 근처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청명수라고 표시된 공공음수대였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멈춰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한 여성은 물병을 채우고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은 잠시 멈춰 물을 마시고 있었으며 한 노인은 손을 물줄기 아래 모으고 있었어요. 이 광경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미국에서는 공공음수대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요. 대신 더 안전하다고 믿고 생수를 사 마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 시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리가 없는데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저를 이겼어요. 조심스럽게 음수대에 다가가서 그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었죠. 현대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수질 측정 값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글은 읽을 수 없었지만 숫자는 충분히 명확했어요. 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이 물은 매우 깨끗했죠. 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테스트 스트립 하나를 꺼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재빨리 샘플을 채취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놀랍게도 결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는 것과 일치했어요. 이럴 리가 없었죠. 공공음용수, 특히 야외 음수대의 물은 적어도 약간의 오염은 보여야 했거든요. 제가 테스트 스트립을 보며 찡그리고 있을 때 뒤에서 악센트가 있지만 또렷한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청명수 음수대를 처음 보시나요? 돌아보니 단정한 안경과 짧은 검은 머리를 한 중년 남성이 관심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전문적인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차분한 자신감에서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죠. 저는 박재현 박사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미국에서 온 컨설턴트의 알렉스 스미스 씨군요. 프로필 사진으로 알아봤습니다.
그 옆에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와 친근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한강유역 홍수대응 매니저죠. 그녀가 말했어요. 내일 공식 회의 전에 탐색하고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제 비공식 조사 중에 발견된 것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박 박사는 제가 여전히 들고 있던 테스트 스트립을 알아차렸어요. 벌써 우리 물을 테스트하고 계셨군요. 그가 불쾌하기보다는 더 재미있어 보이는 미소로 물었어요. 그냥 직업적 호기심입니다. 저는 뻣뻣하게 대답했어요. 제 경험상 독립적인 테스트로 주장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수민 씨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스트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치가 적정 수준인 걸로 나오네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 번의 테스트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물론이죠. 박 박사가 동의했는데 이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전체에 150개 이상의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모두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초과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말을 그대로 믿으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당신이 여기 온 이유 아닌가요?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아닌 진정한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방어적인 태도나 그들 시스템의 가장 좋은 부분만 보여주려는 시도를 예상했었거든요. 대신 이 사람은 제 의심에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저희와 함께 저녁 식사하시겠어요? 수민 씨가 물었어요. 내일 공식 회의 전에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은 이미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단지 그들의 수자원 시스템만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지, 제 테스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들은 문제를 숨기는데 정말 뛰어나거나 아니면 단지 어쩌면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근처 식당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음수대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작은 손을 물줄기 아래에 모으고 있었죠. 그녀의 어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딸이 공공 물을 마시는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이 시민들로 하여금 이 시스템을 그렇게 신뢰하게 만드나요? 저는 걸으면서 박 박사에게 물었어요. 맹목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어요. 투명성, 일관된 결과, 그리고 공공 참여를 바탕으로 쌓인 신뢰죠. 앞으로 며칠 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의심보다는 진정한 호기심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수자원 관리를 이해하고 아마도 제 오랜 신념에 도전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식당은 저녁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구운 고기와 매콤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박 박사님과 이수민 씨는 저를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앉자마자 서버가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3개의 물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제 물잔을 바라보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죠. 안 마실 건가요? 박 박사님이 제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항상 생수를 주문해요. 수돗물은 피하는 편이죠. 특히 외국에서는요. 하지만 방금 본공 음수대 물을 직접 테스트했었잖아요. 결과는 좋았어요. 그래도 오래된 습관은 깨기 어려웠죠. 보통 생수를 선호해요. 저는 긴장된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수민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여기 물은 방금 테스트하신 음수대와 같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원하시면 생수를 주문할 수도 있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제 의심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물잔을 들어 조금 마셔봤어요. 물 맛이 깨끗하고 신선했어요. 고향에서 마셨던 많은 생수보다 더 맛있었죠. 이것도 저를 다시 놀라게 했어요. 괜찮네요.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인정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나라의 수자원 시스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빗방울이 호텔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어두운 회색이었어요. 그들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폭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수 있는 완벽한 날씨라고 생각했어요. 박 박사님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우산을 들고 비옷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스미스 씨. 잘 주무셨길 바랍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물 모니터링 센터를 방문할 거예요. 이 비로 홍수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울의 비 내리는 거리를 운전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앞유리 와이퍼가 앞뒤로 움직이며 무거운 빗방울을 닦아내고 있었죠. 폭우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침수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물이 도로를 따라 잘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수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이 정도 비면 약간의 침수가 생길 텐데요. 저는 태연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은 매년 장마가 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했죠. 우리는 한강 근처의 현대적인 건물에 도착했어요. 안에서 모니터링 센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것 같았어요. 대형 스크린이 벽을 뒤덮고 있었는데 지도, 차트,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수자원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한 집중력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수민 씨가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그녀는 전문적인 유니폼을 입고 태블릿 컴퓨터를 손에 들고 있었죠. 그녀의 차분한 존재감은 밖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중앙 모니터링 시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강우량과 강수위를 추적하고 있어요. 가장 큰 화면에서 서울의 지도가 보였는데 파란색 영역이 강우 강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른 화면은 한강을 따라 다른 지점의 수위를 표시하고 있었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숫자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도시 전역과 한강을 따라 설치된 센서들이 30초마다 업데이트를 보내고 있어요. 수민 씨가 설명했어요. AI 시스템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하죠. 시스템이 홍수를 예측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녀는 저를 복잡한 게이트, 펌프, 물 저장 영역의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다른 화면으로 안내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홍수 통제 게이트를 조정해요. 물을 지하 저장 영역으로 돌리거나 안전할 때 천천히 방출할 수 있죠. 필요하다면 비상팀에 경고를 보내고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지도의 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깜박였어요. 그녀의 태블릿에 알림이 나타났죠.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으면서 그녀는 몇 가지 명령을 입력하고 헤드셋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몇 분 후 빨간색 경고가 사라졌어요. 그게 뭐였나요? 제가 물었어요. 센서가 한 지역에서 급격한 수위 상승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덱업 센서가 그것이 잘못된 판독임을 확인했죠. 시스템은 자체 점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저는 그녀가 비상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처리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어요. 제 경험상 오경고는 종종 공황과 혼란을 일으키곤 했거든요. 오전 내내 저는 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한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했어요. 밖에서 폭풍이 더 강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오쯤 박 박사님은 강 근처의 펌핑 스테이션 중 하나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가 이렇게 심한 비에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에 놀랐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때가 우리 시스템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강 옆에 있는 큰 시설로 운전해 갔어요. 강은 상당히 불어나 있었고 보통은 잔잔한 표면이 이제는 흙탕물로 빠르게 움직이며 출렁이고 있었어요. 펌핑 스테이션은 거대했어요. 거대한 파이프와 강력한 엔진이 최대 강도로 작동하고 있었죠. 안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제어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소음이 엄청났어요. 물이 쏟아지고 모터가 윙윙거리고 경보가 삐삐 울리고 있었죠. 그러나 모두가 공포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우리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그는 더 많은 화면이 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주 제어실을 보여주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 실제로 작동 중인 펌프들을 볼 수 있었죠. 이 펌프들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올림픽 수영장을 채울 만큼의 물을 옮길 수 있어요. 박 박사님이 소음 너머로 설명했어요. 강을 따라 이런 스테이션이 20개 있죠. 저는 제 나라의 홍수 관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종종 우리 시스템은 더 오래되거나 그만큼 잘 유지되지 않았죠. 여기서는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이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자주 장비를 업데이트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주요 시스템은 5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부품을 교체해요. 엔지니어가 대답했죠. 15년마다 완전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죠. 이 수준의 유지 관리는 예산 제약으로 필요한 업데이트가 종종 지연되는 많은 미국 도시에서는 예외적으로 여겨질 거예요. 우리가 펌핑 스테이션을 떠날 때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구름을 뚫고 들어와 강 위로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잠시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물은 높았지만 통제되고 있었어요. 도시는 눈에 띄는 문제 없이 폭풍을 견뎌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차로 돌아가면서 박 박사님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진실을 중요시하죠. 저는 놀랐어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당신들의 시스템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진보되어 있네요. 박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승리감에 차거나 잘난 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제가 직접 보고 있다는 것에 기뻐 보였어요. 내일은 정수 처리 시설을 방문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것도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그날의 메모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미국에서 일했던 시스템보다 더 진보되었을 수도 있었죠. 이건 제가 발견하리라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비로 남겨진 웅덩이에 반사되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폭풍은 지나갔고 서울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했어요. 제 선입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정수 처리 시설은 서울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푸른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하얀 건물과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죠. 우리 차가 다가가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알아챘어요. 녹슨 자국도 부서진 콘크리트도 임시방편으로 수리한 흔적도 없었어요. 이건 제가 정수 처리장에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박 박사님이 저를 보안 게이트를 통해 안내했고 그곳에서 방문자 배지를 받았어요. 경비원이 미소 지으며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모두가 이렇게 친절해 보이는 것에 적응하고 있었죠. 이 시설은 약 200만 명을 위한 물을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걷는 동안 박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서울을 위한 6개의 주요 처리 시설 중 하나죠. 메인 건물 안에서 제가 처음 알아챈 것은 얼마나 조용한지였어요. 미국의 정수 처리장은 보통 시끄러운 곳이에요. 펌프가 돌아가고 모터가 윙윙거리며 소리를 내죠. 여기서는 첨단 장비가 최소한의 소음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모니터링 스테이션 사이를 오가며 화면을 확인하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키가 큰 남자가 다가와 제 손을 잡기 전에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이분이 우리 수석 엔지니어예요. 박 박사님이 말했어요. 전체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다음 2시간 동안 우리는 정수 처리의 각 단계를 걸어서 둘러봤어요. 저는 산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물이 정밀 필터, 처리 챔버, 품질 테스트 스테이션을 통과하여 마침내 배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각 단계마다 자동화 시스템이 수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시스템은 즉시 물을 추가 테스트나 처리를 위해 돌릴 수 있었어요. 모든 물 한 방울은 150개 이상의 다른 오염 물질에 대해 테스트됩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요구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이죠. 저는 탄 테스트 스테이션에서 멈춰 서서 최근 결과를 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엔지니어는 기꺼이 3개월간의 일일 보고서를 보여주었어요. 그 수치들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많은 생수 회사들이 달성하는 것보다 더 좋았죠. 제가 해봐도 될까요? 저는 제 테스트 키트를 꺼내며 물었어요.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수도꼭지를 열어주었어요. 저는 샘플 용기에 물을 채우고 제 테스트를 실행했어요. 결과는 그들의 시스템이 보여준 것과 일치했어요. 제 의심은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죠. 정수 처리장 투어 후 박 박사님은 동네 수질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이런 작은 시설들이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물을 사용하는 곳 가까이에서 추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주었죠. 동네 스테이션은 작은 편의점 정도 크기였어요. 안에서는 젊은 여성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고 기계가 자동으로 여러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 샘플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민들은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자신의 동네 수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박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또한 문제를 보고하거나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한 노인 여성이 스테이션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젊은 직원에게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가끔 저를 힐끗 보고 있었죠. 그녀는 물이 새로 태어난 손녀에게 안전한지 알고 싶어해요. 박 박사님이 번역했어요. 직원이 최신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언제든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성은 정보를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미소를 지으며 떠났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아기를 위해 그냥 의심 없이 생수를 살 거예요. 저는 박 박사님보다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이 수돗물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믿어요. 신뢰는 투명성에서 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물 절약에 대해 배우고 있는 공립학교를 방문했어요. 밝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작은 수질 테스트 키트가 있는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더 단순한 버전이었죠. 선생님이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20쌍의 작은 손들이 조심스럽게 물 샘플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노트북에 결과를 기록하며 서로의 발견을 비교하고 있었죠.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물과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박 박사님이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깨끗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이해하며 자라게 될 거예요. 한 어린 소녀가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파란색 물이 담긴 시험관을 들어 올렸는데 분명히 자신의 작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합하며 이것이 제게 따뜻한 뜻밖의 기분을 주는 것에 놀라고 있었어요. 오후 중반쯤 우리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주요 수로인 한강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강변의 산책로에 서서 넓은 수면 위로 움직이는 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근처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몇몇 10대들은 지정된 해변 구역에서 수영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강에서 수영을 해요. 저는 충격을 받으며 물었어요.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도심강은 수영하기에는 너무 오염되었거든요. 모든 구간은 아니에요. 박 박사님이 명확히 했어요. 하지만 네, 우리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지정 수영 구역이 있어요. 그는 수영장 근처에 있는 전자 표지판을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현재 수질 측정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수민 씨가 강변에서 우리와 합류했어요. 그녀는 여러 강 모니터링 스테이션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내일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시스템이 이미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 수위를 조정하고 있어요. 저는 넓은 강을 바라보며 수십 년 전의 신박한 홍수 때는 어땠을지 상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박 박사님은 한때 서울을 정기적으로 피해를 입혔던 파괴적인 홍수의 역사적인 사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어떻게 이 강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켰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 박사님의 표정이 더 진지해졌어요. 쉽거나 빠른 일은 아니었어요. 1960년대에 이 강은 끔찍하게 오염되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구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정부, 과학자들, 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함께 노력했죠. 우리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엄격한 법을 만들고 물에 대한 문화적 태도를 바꿨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 참여였어요. 수민 씨가 덧붙였어요.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가능하고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했거든요. 이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미국 전역에서 일하면서 저는 종종 패배감을 느꼈어요. 어떤 문제는 해결하기에 너무 크다는 믿음이요. 하지만 여기 미국의 많은 도시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던 도시가 있었고 인내와 협력을 통해 그것을 극복했던 거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강변 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깅하며 우리를 지나쳐갔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노부부들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도시와 강 사이의 관계는 제가 고향에서 알던 것과는 달라 보였어요. 더 통합되고 더 존중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물에 반사되는 노을을 사진 찍기 위해 멈췄어요. 강은 주황색과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뒤로는 실루엣으로 마천루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날 저녁 강변 카페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다가오는 물 회의를 위한 발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원래 계획은 미국의 접근 방식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면서 한국의 노력을 공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준비된 발언의 단락들을 하나씩 지우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미국 교시들이 배울 수 있는 시스템과 접근 방식들을 여기서 보았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는 망설임 없이 마시는 수돗물 한 잔과 함께 제공되었죠. 저는 강 건너편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켜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곳에 대한 제 이해가 바뀌고 있었고 그와 함께 저 자신에 대한 이해도 바뀌고 있었죠. 내일은 회의가 있어 전 세계의 물 전문가들에게 제 발견을 발표해야 했어요. 제 직업 생활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장은 여러 언어로 말하는 목소리들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물 전문가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명함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한 구석에 서서 발표 노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 손바닥이 약간 땀에 젖어 있었는데 이건 제게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보통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전에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 저는 제가 말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발표는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요 강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뉴욕, 런던, 시드니 등 많은 주요 도시의 수자원 부서에서 온 얼굴들이 보였죠. 이들은 제 동료들, 제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수자원 시스템을 비판하는 대신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 박사님이 앞줄에서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수민 씨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 어떤 데이터라도 표시할 준비가 된 태블릿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제 체류 기간 내내 제가 무례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조차도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제 태도를 기억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주최자가 저를 미국의 선도적인 수질 전문가로 소개했어요. 제가 단상으로 걸어갈 때 청중들이 공손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대에 찬 얼굴들의 바다를 바라본 다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자원 관리에 대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서울에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이 우수하다고 믿었어요. 여기서는 서양 방식을 그저 모방한 열등한 시스템을 발견할 것이라 예상했죠. 방안이 매우 조용해졌어요. 이건 그들이 기대했던 공손하고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계속했어요. 대신 제가 발견한 것은 많은 면에서 우리가 서양에서 구축한 것을 능가하는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첨단 기술과 놀라운 시민 참여를 결합한 시스템이죠.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시스템이에요. 박 박사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직접 보셔야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이죠. 수민 씨가 덧붙였어요. 당신의 발표가 다른 도시들이 수자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날 저녁 우리는 전통 한국 식당에서 축하 만찬을 함께 했어요. 테이블에는 일주일 전에는 시도하기 두려웠을 다채로운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열심히 맛보며 깨끗한 수돗물로 목을 축이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우리가 식사를 즐기는 동안 수민 씨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솔루션이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곳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때로는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우리 자신의 경험을 넘어볼 필요가 있다고요. 겸손함이 어떤 전문가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질일 수 있다고 말이죠. 박 박사님이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어요. 우리의 선입견을 넘어보는 것에 그가 말했어요. 저는 서울의 수정처럼 맑은 수돗물이 담긴 제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깨끗한 물에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제가 처음으로 청명수 음수대를 봤던 호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햇살이 밝게 비쳐 스테인리스 스틸 음수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채우기 위해 기다리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저는 그들 뒤에 줄을 서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수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천천히 제 물병을 채우며 맑고 깨끗한 물을 음미했어요. 근처의 표지판에는 오늘의 수질 측정치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정보였죠. 택시가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강이 아침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 찬 다리 아래로 흐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저에게 수자원 관리에 대한 사실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 사고의 한계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저 자신에 대해 가르쳐 주었죠. 제 서류 가방에는 한국의 수자원 관리 성공 사례를 담은 종합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 지식을 고향의 동료들과 고객들과 공유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져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한때 저가 무시했던 사람들조차도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는데 마침내 열린 마음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푸른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뒤편가로 도착했고 제 우월함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움으로 겸손해진 학생으로 떠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서 저는 일종의 자유를 발견했어요. 세상을 그것이 틀림없다고 가정했던 대로가 아니라 진정 그대로 볼 수 있는 자유를요. 변화는 완벽했어요. 한국의 수자원 관리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 나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한 선물에 대해 저는 항상 감사할 거예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알렉스 스미스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